자, 8월에 제가 칸이 투포하고 신텍스 엑서사이즈 문제를 풀이야 하는데 어, 아마도 이 엑서사이즈를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3년 전부터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고 했는데 귀찮잖아. 그치?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죠, 뭐. 안 하고 미뤄뒀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는 해야겠다라고 해서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제가 엑서사이즈를 그냥 슬쩍슬쩍 봤지, 엑서사이즈를 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문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대충 한번 이렇게 쑥 봤지.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나도 이제 연습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어 이거 좀 미안한데? 이걸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너무 좋은 데이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그 칸의 신텍스도 마찬가지고 연습 문제를 그냥 제가 그냥 다 타이핑을 치고 있어요. 집에서 타이핑을 계속 치고 있어요. 그냥 타이핑을. 왜냐면 타이핑 치면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데이터가 좋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음, 어떻게 뭐 그냥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 특강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이 두 번째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연습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야 되냐 본문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연습 문제 엑서사이즈 칸의 신텍스 그렇고요. 투포도 지금 연습 문제 보면은 물론 필요 없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연습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잖아요. 오늘 시작은 챕터 1도 안 합니다. 챕터 2부터 해요. 챕터 2, 4, 챕터 2부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 4의 챕터 2부터 들어갈 거예요. 2, 4부터. 그래서 2, 4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텍스 들어갈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중에서도 챕터 2 중에서도 제가 엑서사이즈 1, 엑서사이즈 2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엑서사이즈 1, 2는 거기 그냥 답 안 달았어요. 어, 그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서사이즈 3부터 답을 달아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선정하는 이 문제는 풀어봐야 된다 선정하는 기준은 온전히 이것이 출제될 것인가 출제되지 않을 것인가 그 다음에 출제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가 그런 거예요. 이제 공부에 반드시 임용시험에 필요한 것만 그렇게 다룰 거고요. 답안도 올릴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저는 연습 문제를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드리고 사실은 이 특강의 핵심은 풀이가 아니에요. 물론 풀이 해설 이것도 지금 강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할 건데 풀이가 아니라 자료입니다. 자료. 그래서 연습 문제에 대한 좋은 자료를 제가 남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데 어 그거 지금 자료 만드는 거 있죠. 제가 지금 오늘 나눠드린 거. 그래서 3시까지 이거를 이렇게 쳤어요. 근데 사실 좀 재밌더라고. 이게 왜 재밌지? 이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재밌는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3시까지 자료를 치는데 오래 걸리는 거 하여튼 재미고 뭐고 떠나서 이걸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 특강은 제가 그냥 머릿속에 해야겠다라고 이게 의무감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어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강이 어떻게 진행될지 내가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몰라요. 어떻게 진행될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자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가 직접 만들면서 그냥 일반적인 수업은 기존의 자료에다가 수정하고 그 다음에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처음부터까지 다 자료를 만들어야 돼서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수정을 하면서 이 특강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아래 보면 특강 기간을 보면은 특강 기간은 제가 4주로 잡아놨거든요. 여기. 그쵸? 안내 보면은 4주로 잡아놨는데 한 주에 이제 보면 한 주에 3시간씩 이렇게 해서 4주 그러면 3, 4, 12 총 12시간 특강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 가만히 이거 좀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턱도 없이 모자라요. 음, 그러면 2달? 2달도 모자랄 것 같아요.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인강생들은 괜찮고요. 여기 직강으로 나온 사람 지금 스케줄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게 뭐냐면은 이거 언제까지 나와서 들을 거예요? 목요일 날? 어? 직강 듣고 싶으면 그냥 와서 들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늘어질 수가 있다. 내가 마무리는 다 질 거예요. 중간에 끊지 않고. 그래서 카니의 신텍스까지 다 할 건데 저는 그냥 계속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와서 그냥 찍을 거예요. 그리고 자료 만들고.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내 스케줄대로 진행을 할 건데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 강의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는 것보다 저 요 얘기 하는 거예요.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듣는 거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듣는 것보다 연습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챕터 2 하면 내일은 다음 주는 챕터 3나 4까지 여기서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미리 풀기. 그래서 내가 잘 풀리는 거를 여기 앉아서 들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풀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풀리는 거는 그냥 내가 풀면 돼요. 내가 답 달고. 안 풀리는 거 체크하시고, 그 안 풀리는 것을 퀘스천 마크가 심이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풀긴 풀었으나 의심이 가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자료 보고, 그 다음에 자료 봐도 이해되면 넘어가도 되고, 왜냐면 중요한 거는 시간이니까, 어, 일단은 의심이 나는 것은 자료를 먼저 확인해서 자료에서 답을 확인하고 이해됐으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됐으면. 근데 이건 내가 풀이 해설까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해당 부분만 강의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야 이 늘어지는 강의를 효율적으로 수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하건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걸릴까? 아까 우리 직원하고도 얘기했는데 얼마나 걸릴까? 한 30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 그러면은 이 30시간을 나와서 수험생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렇게 내가 안 되는 것만 보고 그 다음에 해당 부분만 찾아서 이렇게 해서 들어서 이 부분을 수험생 입장에서는 빠르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음. 이거 뭐 저기 뭐야 이 30시간이면은 사실 그냥 정규 강의보다 더 길어요. 그러면은 강의 듣는 것도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 그쵸? 저도 예전에 다른 거 공부했을 때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 끊어가지고 들은 거의 완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 중심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자료를 잘 해서 자료만 보고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자료에서 안 되면 여기로 와가지고 해당 부분만 찾아서 공부하기.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연습 문제 특강을 들을 것인가. 일단 시간을 이렇게 해서 절약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절약하라.
나는 늘어진다. 강사 입장에서는 시간 겁나 늘어지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 따라오다가 이렇게 지치지 말고 알아서 시간 절약하면서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리 풀기예요. 이게 두 번째. 자, 미리 푸는데 이게 기가 막히단 말이야. 이게 왜 기가 막힌 거냐면 이 연습 문제 하나하나가 그냥 임용 시험 문제예요. 연습 문제 하나하나가. 자, 이게 왜 임용 시험 문제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임용 시험 문제는 이렇게 지문을 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디렉션이 있어요. 그다음에 디렉션이 이렇게 있고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연습 문제, 이게 연습 문제. 연습 문제. 그럼 얘는 어디 있어요? 얘는 본문에 있단 말이에요. 본문 책에. 본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투포에 보시면은 각 그 소 단원마다 요런 게 나와 있는 요거 지금 제가 써놓은 거예요. 요거 봤죠? 책 소 단원마다 끝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요렇게 들어가면 요 앞에 있는 본문이 엑서사이즈 2의 풀기 위한 본문이란 이야기예요. 본문. 그러면 엑서사이즈 2를 내가 미리 풀어볼 때 요 본문을 펴놓고 피세요. 문제를 푸세요. 본문을 찾아보면서. 문제만 보면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기출문제 풀 때 지문 없이 이것만 보면 이게 문제가 풀리냐고. 그러니까 카니의 신텍스 이 책을 이렇게 그 본문을 펴놓고 엑서사이즈 문제를 푸세요. 그 다음에 풀 때 답을 내가 작성해야 되는데 내가 작성한 거는 자료는 드리지만 내가 작성한 거 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돼. 내가 직접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그자 풀 때 어떻게 푸냐? 본문을 펴놓고요. 엑서사이즈 2를 치는데 본문을 펴놓고 거기서 답을 찾으세요. 답을 찾아서 해당 본문에 있는 그 표현을 영어 표현을 가지고 쳐 넣으세요. 저 지금 다 그렇게 했어요. 내 영어로 치지 말고 전부 다 답은 영어로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본문에서 이 표현을 찾아가지고 요거 연습 문제예요. 이게 연습 문제, 엑서사이즈. 이 연습 문제에 대해서 본문에 있으니까 그 본문에 있는 거 가지고 답안을 계속 다세요. 지금 연습 문제 어떻게 돼 있어요?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만 있거든요. 1번 데이터 다세요. 아래에다가. 2번 데이터 또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데요. 똑같은 내용 또 쓰세요. 3번에 단어만 다르고 내용 다른데요. 똑같은 내용 또 쓰세요. 갖다가 붙여넣기 하지 말고 그냥 타이핑을 다 치세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표현에 익숙해지고요. 이 우리가 답안 달 때 그 표현을 자동적으로 익숙하게 하면서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풀이에요. 연습 문제풀이지만 우리가 임용시험에 그냥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문 읽고 지문에서 읽고 연습 문제 푸는 게 바로 이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미리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는 어려운 것도 좀 있어요. 응용이 필요한 거. 안 되는 것들은 근데 거의 한 80% 이상은 다 본문에 찾아서 본문을 통해서 답을 달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자료 확인해서 제 자료 확인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은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그래서 귀찮아서 못할 거예요. 어제 한 문제 저도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한 문제를 푸는데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거는 될 것 같아. 예, 근데 이걸 데이터로 해가지고 자료에다가 이 글로 쳐 넣으려니까 이게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30분 동안 지금 붙들고 있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를 자료를 통해서 단축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쓴 자료를 읽어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쳐보고 여기서 확인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 챕터 2를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연습 문제는 특히 카니의 신텍스 문제, 이 투포의 연습 문제도 그렇고요. 카니의 신텍스 문제도 너무 연습 문제는 약간 꽈놨어요. 그 연습 문제도 여러 가지 난이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1, 2, 3, 4, 5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는 아주 기본적인 그 본문에서 그대로 갖다 쓰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요게 아래에 내려가면 살짝 꽈놨어요. 살짝.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시험에 나오기 좋은 데이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단원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보고 써보고 풀어보고 써보고면 이만큼 좋은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특강이 그냥 제가 하는 특강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하기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전 자료를 만들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제 저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료를 만들 때 꼭 답안에 필요한 그 추가적인 내용도 달 수 있으면 더 계속해서 최대한 많이 그 답안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자료에다가 담으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특강은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로만으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 다음에 풀이 해설은 이제 보충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 문제 자료들은 우리가 시험 볼 때 데이터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그거 분석하는 능력, 되게 좋은 연습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글쓰기 연습도 바로 돼요. 본문에 찾아서 쓰면 되니까. 본문의 이 투포는 본문의 거기 내용이 그냥 다 담겨져 있어. 그냥 갖다 이렇게 치면 돼.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재밌다고 한 거예요. 이거 갖다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네.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유용한 거예요. 그게 그 표현을 그냥 갖다 쓰는 게. 그러니까 3시까지 이걸 했는데 조금 이제 그런 점에서 재밌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무슨 공부하는 걸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점에서 다른 거 할 때보다는 조금 낫다.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엑서사이즈 1, 2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 이제 붙들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엑서사이즈 3부터 갈게요. 이게 지금 요게 엑서사이즈 보시면 책에 보시면 이게 디렉션이잖아요. 요게 디렉션. 그죠? 그래서 디렉션 보시면은 지금 센텐스가 앰비기어스한데 구조적으로 앰비기어스하다라고 얘기하죠. 아래에 있는 센텐스 그래서 1번 요거 지금 요게 1번 밑에 있는 건 설명이에요. 제가 단 답입니다. 요게 이제 앰비기어스하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Discuss the nature of the ambiguity in each case에서 각각의 앰비기어티의 속성을 디스커스해라.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성을 디스커스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앰비기어스하다고 했으니까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이걸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요거가 일단은 요 문제를 이런 문제를 풀 때 1번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앰비기어스한지 일단 두 가지의 리딩스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죠. 두 가지가 안 나오면 안 돼. 그럼 내가 뭔가를 지금 문장에서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그냥 만약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안 나와도 이것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중간에 여기서 무슨 뭐 구조적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죠. 얘와 이것과의 관계겠죠. 그래서 얘가 보시면은 보트에 관해서 보트만 보면은 보트 덕후. 그러니까 보트만 보면 환장하는 애. 이 보트 나 보트 좋아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막 전자제품 좋아해. 뭐 어, 이런 것들. 그래서 요런 거 보트에 대해서
첫 번째 의미는 Mary was enthusiastic about 보트라는 의미예요. 보트만 보면 아주 열광하는 애, 환장하는 애, 덕후. 두 번째 의미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이거 ambiguous 하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예전에 문제풀이 할 때도 강조했지만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머릿속에 이런 의미일 거야, 이런 의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보셔야 돼요. 이렇게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쳐봐야 돼요. 쳐봐야 돼. 머릿속에 이런 걸 거야가 아니라 쳐봐야 돼요. 씹으면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게 여기 이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에 있는 거예요. 메리가 보트에 있을 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메리는 보트에 있을 때 좋아하는 거야. 보트에 환장하는 게 아니라 보트에 있을 때 좋아해요. 다른 의미죠. 예.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잡아내셔고 그다음에 그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문장에서 나오는 구조가 어떤 구조냐 했을 때 바로 이제 여기는 됐고 여기죠. 여기 이렇게 해서 이 PP가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키네시스트 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구조는 옛날 구조니까 그렇게 볼 필요 없고 여기만 보면 되죠. 여기 취지를. 예. 키네 지금 시스터 관계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트 위에 있을 때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AP 저 형용사구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형용사구 아래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보트에 있을 때 엄청 좋아해 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형용사구 바로 옆에 시스터에 있죠. 그 차이. 예. 그래서 형용사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동사구에 속해 있는 동사구에 보트에 있을 때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자, 요거 구조적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의미 파악, 그 다음에 의미를 써내는 거 이거 써내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영어로 표해 놓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제 시험에서는 앰비규어스한 문제는 어떻게 앰비규어한지 두 가지 리딩을 써라 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연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잡아보시면 이런 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2번 볼게요. 2번은 이제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거죠. 이거는 익숙해요. 예, 폴리스가 테러리스트를 쐈는데 리플 가지고 소총을 가지고 쐈느냐 소총을 가지고 있는 테러리스트를 쐈느냐 그거죠. 자,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어로 표현해야 돼요. 일단은 이걸 가지고 소총을 가지고 있는 테러리스트를 쐈느냐 소총으로 테러리스트를 쐈느냐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건 편해요. 영어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영어로.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폴리스가 리플을 사용해서 그 테러리스트를 쏘기 위해서 리플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의미 리플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이때의 리플이 어디로? 그렇죠. 이렇게들 BP에 연결이 되는 거죠. BP에. 그죠. 리플로 쏜 거니까. BP를 마디파이 한 거니까. 그렇죠. 의미 잡으시고 여기서 핵심은 의미 잡으시고요. 문장 구조에 어디를 마디파이 하는지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그리라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머릿속에 이 구조를 이미지할 수 있어야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써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려보는 것까지. 그래서 구조적으로 앰비규어스한 것들은 구조적 측면을 반드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험에서 그리라고 하진 않지만 자, 요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BP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 테러를 가지고 있는 거 Police will shot terrorists who have rifles 이렇게 해서 잡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리플을 가지고 있는 테러리스트를 쐈다. 이때는 어디에 들어가요? MP 안에 들어가는 거. MP 안에 PP가. 그렇죠. 리플을 가지고 있는 테러리스트.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강의 들을 때는 에이 그래 쉬워 이렇게 들어가지만 본인 직접 이거 답안 만들고 문자 그리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하려니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리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응? 그래도 해야죠. 그러면 시간이 이 공부할 때 시간이 저거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 겁나 오래 걸리네. 어디 자리 없나? 자리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가 그냥 앉아가지고 멍충이처럼 그거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계속 거기 자료 자기가 만들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북이처럼 정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빨리 가요. 진짜 거북이가 토끼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 빨리 가요 그게. 그래서 공부는요, 너무 요령 피우지 마시고, 그냥 정석으로 하세요. 정석으로.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럼 시간 많이 투자해가지고 천천히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언제 합격해요? 언제 합격해요? 그럼 합격하는 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그만큼 안 돼 있으니까 합격은 조금 미뤄둬야 돼요.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자꾸 합격하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좌절하고. 자, 됐죠?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이게 세 번째가 3번 보세요. 3번에 지금 John will run down the new road 이렇게 보시면 저게 ambiguous 하대요. 이때 run down이라는 이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ambiguous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 단어라기보다도 이 표현을 잘 알아야 되죠. 표현을 모르면 물론 이런 거 아까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거는 뭐 맨날 나왔던 방식이라서 쉬워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단어를 만약에 모르는 것이 앰비기어스 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당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엑서사이즈에서 나와주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래서 run down the new road는 run down은 두 가지 의미겠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쪽으로 뛰어간 거고 조깅을 한 거고요. 뛰어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criticize 하다. 비판하다, 비난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잡아두면 되죠. 그렇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들어갔어요? 새로운 길로 뛰어가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새로운 길을 만들었는데 개판으로 만든 거야 길을. 새 길이 이게 뭐냐 이게 울퉁불퉁하고 비난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로 써야 돼, 영어로. 영어로 써놔야 돼. 어떻게 썼나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를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냥 겸손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A번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새로운 길로 뛰어갔다라는 말로 이렇게 하나 의미가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John criticized the new road 이렇게 비난했다라는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구조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새로운 길로 뛰어갔다고 했고, 요때는 이제 3번에는 약간 앰비규어스한 게 약간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 있어요, 이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 있어. 이럴 때 얘가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살짝 꼬아져 있는 거. 첫 번째 런다운이 criticize다, 비난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얘가 어떤 동사라고 불러요? phrasal verb라고 부르는 구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비난하다의 의미니까. 네. 그럼 이게 구동사구나라는 걸 알았대. 그리고 이 구동사는 우리 그 TG에서 지금 이 구동사를 정말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동사는 투포의 자료에 막 흩어져 있어요.
모아놓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포에서 있는 구동사들을 잘 모아 가지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TG에서는 뒷부분에, TG에서 뒷부분에 프레이즈 부분만 아주 많이 모아놨어요. 근데 거기서 구동사들을 특별히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익숙해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지금 새로운 길에서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구에서 지금 동사구를 modify 하는 거죠. 그쵸? 요거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러면 달려? 이게 run이고 요 pp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참고로 넣어놓은 건데 요건 이따 볼 거고요. 다문자 표시한 건 이따 보고,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은 criticize 들어간 것은 run down이 criticize라는 의미로 지금 되는 거니까 phrase verb예요. 그쵸? phrase verb는 지금 어떻게 구조로 할 수 있어요? 얘가 동사, 그 다음에 P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동사로. 요렇게. 그래서 요것을, 그리고 요것을 이렇게 들어가고, 얘를 투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라 불러요? 예. reanalysis라고 이렇게 부르죠. 재분석. 예, 재분석이라고 불러요. 재분석 들어봤죠? 네, 재분석. 이 재분석의 개념은 이거는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당구장 표시해 놓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재분석이 지금 어디서 중요하냐면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떤 개념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시험에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냐면은 패시바이제이션, 수동태에서도 우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돼서 확장이 될지 이런 것들 이제 점검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MP, 그래서 이런 구조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reanalysis 재분석이 됐을 때는, 즉 구동사는 재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동사는 재분석. 이렇게 됐을 때 이 재분석이라는 말은 통사론에서 쓰는 말입니다. 학교 문법에서 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이 다운은 학교 문법에서 우리 TG에서 요걸 뭐라고 불렀어요?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얘를 동사하고 결합되는 저 프레포지션을 파티클이라고 불렀죠. 파티클은 의미가 뭐예요? 파티클은 부사적인 기능을 하는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항상 가능하지만 뒤로 이동할 수 있는, 예, 그래서 파티클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세퍼레이트 되는, 네,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TG에서 얘기했었죠. 그렇게. 그리고 얘는 지금 절대 얘는 뒤에 있는 NP하고 성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요것도 잡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래 써놓은 거 보시면은 요렇게 해석이 될 때는 만약에 요렇게 해석이 될 때는 이런 것이 정문입니까? 이런 거 정문입니까? 이게 정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면 거꾸로 이 문장을 이렇게 변형시킬 때 A부터 D까지가 다 정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이 문장을 이와 같이 ABCD로 변형을 시켰을 때 자 정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PP가 혹은 이 MP가 어떤 구조로 있겠습니까? P의 컴플리먼트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P의 컴플리먼트.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P의 컴플리먼트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애들이 P의 컴플리먼트가 아니죠.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3번의 예문이 이와 같은 문법성을 보입니다. A 정문이고 B번 정문이고 C, D는 비문이에요. C, D가 왜 비문인지 한번 빠르게 보세요. 저기 클래프트 센텐스에서 얘네가 들어가 있죠.
크래프트 센텐스의 전치사구가 중간에 포커스 받는 부분에 왔으니까 얘네가 지금 컨스티튜언트 성분이 아닌데 일로 왔으니까 비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프리포징 되는 거예요. 프리포징이 되는 요소가 뭐예요? PP를 프리포징 했는데 PP가 지금 PP가 하나의 성분으로 지금 저 기능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문법성을 보였을 때 얘네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역으로 자꾸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런 식의 문법성을 보였을 때 MP의 구조는 더 뉴 로드의 구조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동사의 컴플리먼트로 들어가는 거죠. 구동사의 컴플리먼트로. 되게 좋은 자료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어디서 자료를 찾아서 지금 제공해드린 게 아니면 그 앉아가지고 어저께 밤에서 다 구글링 한 거예요. 관련된 자료가 있나. 자, 이건 답이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4번 볼까요? 4번에도 3번과 유사해요. They may meet with skepticism. 이렇게 들어갔어요. 두 가지 의미가 나오나요? 두 가지 의미가? 이게 단어를 잘 모르면 두 가지 의미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단어를 아는 거예요. 단어 모르면은 그 이후에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동사, 프레이즈 버브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얘는 뭐 어떠한 조금 나쁜 상황에 맞닥뜨리다 그런 뜻이죠. 나쁜 상황을 맞닥뜨리다 그런 의미가 있고, 아니면 요렇게,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다 했다면 이것이 구동사로 쓰였다는 의미겠죠. 그런 의미로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심을 가지고 만났다 그런 얘기 있죠. 의심을 가지고 만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스캡티시즘, 의심을 지금 뭡니까? 지금 요거는 어떤 의미로 쓴 거예요? 제가 써서도 헷갈리네. 그죠? 요거는 비번은 비번문도 봐야 되겠다. 비번은 그들이 만났을 때 의심이 있었다니까 의심을 가지고 만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때부터 보면,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얘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치사구가 동사를 모디파이 하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앞에로 보면은 여기는 지금 스캡티시즘을 경험한 거예요. 스캡티시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맞닥뜨리다가 뭔가를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그 상황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역시 이것이 구동사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동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동사. 그리고 구동사의 MP는 이 동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아까 패시브하고 지금 저 연결을 시키면 앞으로 수동화가 될 수도 있어요. 얘는 수동화가 될 수가 없죠. 얘는 수동화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봤어요. 엑서사이즈 3를 풀어봤습니다. 엑서사이즈 3인가요? 엑서사이즈 3죠.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4는 엑서사이즈 4는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집에 이제 미리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책을 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엑서사이즈 4 풀려면은 책 몇 페이지를 펴놓고 있어야 돼? 책 몇 페이지를?
지금 여기에 7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75페이지 한번 찾아봐. 인강 들으시는 분들 75페이지 한번 보세요. 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You should now be able to tackle exercise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앞단원을 공부하면은 exercise 4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단원을 펴두세요. 여기에 2.5 단원이죠. 그래서 69페이지부터 펴고 하나씩 이 엑서사이즈가 69페이지 그 단원 초반부터 순서대로 풀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얘를 풀고 그 뒤로 또 한 장 넘기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계속 풀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책 전체를 우리가 공부했을 때 책 전체를 다시 한번 보고 또 문제 풀면서 표현도 익히고 하기에 너무 좋단 말이죠. 근데 나 혼자 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수험생들도 아 맞아 이게 참 유용하다라고 이제 느껴야 되는데 뭐 느끼는 거는 약간 좀 괴리가 있긴 해요. 자, 요거는 디렉션 한번 읽어볼까요? Account for the contrast. 요거 두 개 설명하라 이 말이겠죠? 차이 설명하는 거. 얘는 왜 정문이고 얘는 왜 비문이니? 이거 설명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 요거 본문에서 봤단 말이에요. 여기에 ran up a huge hill 했을 때 얘는 전치사구였어요. PP. 그쵸? 예. PP였어요. 그러나 ran up 똑같은 ran up이지만 뒤에 be이 들어가면은 얘는 이 ran up은 하나의 phrase verb가 되는 구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런 공과금 용지를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돈을 안 내고 쌓아놓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ran up the bill 하면은 이 용지가 이렇게 요금 용지가 쌓여 있다란 말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얘가 동사와 어떻게 돼요? 동사하고 어떤 구조가 되는 겁니까? 동사 P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동사로 reanalysis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뒤에 있는 a huge bill과 하나의 성분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프리포징이 될 수 없어요.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런 표현들을 내가 어떻게 써요? 나 그거 잘 못 쓰겠는데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어. 이거 그냥 책에서 제가 찾아 쓴 거예요. 책에서 이렇게 그냥 써보라는 거예요. 내가 유용한 표현들을. only phrasal 성분만이 무브먼트를 할 수 있다. 책에 있고요. 그대로 갖다 놓고 제가 쓴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런 것만 쓰는 거죠. up the hill은 하나의 성분이야. 1A에. 그런데 1B에 up a huge bill은 하나 성분이 아니야. 그래서 비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자꾸 책에서 찾아서 써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본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문을 읽으란 말이에요. 본문을 읽어. 살짝 봐. 네, 살짝 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차이죠. 얘는 왜 정문인데 얘는 왜 비문이냐? 그럼 이게 부사 차이예요. 지금 그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겠어요? 문장 부사냐 동사구 부사냐 그 차이를 해놨단 말이죠. 문장 부사냐 동사구 부사냐. 자, 그러면 보기 전에 이건 먼저 정하고 들어갑시다. entire하고 naturally가 들어갔어요. 어떤 게 문장 부사인지 어떤 게 동사구 부사인지는 우리는 먼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어떻게 구분해? 의미로. 그쵸? 요거는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구 부사예요. 요거는 문장 부사예요. 그럼 동사구 부사가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동사구에 attach 되어 있어야 돼요. 문장 부사는 S 노드에 attach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거를 찾아서 써. 그럼 얘는 지금 제대로 BP 안에 attach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맨 뒤에 나와 있으니까 S 노드에 attach 되어 있겠죠.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 이거 콤마 찍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은 S 노드에 붙어 있는 거예요. BP 노드에 없고요. 그렇죠? 요건 요건 BP 노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요런 어수는 안 되고 요런 어수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설명할 것인가?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고요.
머릿속에 어떻게 설명? BP 노드 BP adverb entirely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BP adverb entirely는 BP 노드에 attach 돼야 된다. 얘는 S adverb naturally는 S 노드에 attach 돼야 된다. 그럼 이제 그것만 딱 설명을 줬으면은 그래서 entirely는 BP 노드에 attach 되어 있고 naturally는 S 노드에 attach 되어 있어 정문. 얘는 그렇게 않기 때문에 비문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고 내가 본문에서 어떤 것을 찾아서 쓸 수 있는지 찾아서 그냥 써보는 거야. 이게 도움이 엄청 되죠. 제가 조금 창피한 얘기인데 저는 영어를 진짜 못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영어를 진짜 못해요. 이론 공부만 좀 많이 했어요. 이론이 재밌어서 이론 공부만 해서 영어 공부를 좀 많이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용 강사를 할 때 여기 좀 봤어요. 여기 지금. 이게 영어로 적어야 되는 거네. 나 조금 자신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괜찮아. 본문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게 마지막에 영어로 이거를 적어야 되는 건 나 조금 자신이 없는데. 근데 나 같은 사람 많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답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 낼 수 있느냐? 이렇게 그냥 책에서 찾아서 본 거예요, 책에서 찾아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보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패턴이 그냥 뻔히 있는 건데 뭐 패턴대로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방 극복됐어요. 그게.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찾아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대학원 다닐 때 지도 교수가 맨날 선생님 저 영어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맨날 논문도 영어로 쓰라고 그러고 잘 못 쓰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책 그냥 받아 써 맨날 이랬어요. 책 받아 써. 그때는 무슨 책을 받아 쓰라고 그래 자꾸. 책 받아 몇 번 써봐도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책 받아 쓰고 있단 말이죠. 예. 책 받았을 때 그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잘 알겠지만 요령이 받아 쓰라니까 여기 보고 adverb 타이핑에다가 adverb 그다음에 뭐지? like 이거 받아 쓰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문장 전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쓰는 거예요. 문장 전체를. 이거 하나 s 이거 하는 의미가 없어요. 머릿속에 이게 패턴이 안 생겨요. 문장 전체 아니면 이게 쉼표까지만 잡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 쓰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받았을 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aturally는 s-verb. 그래서 attach s 노드에 attach 된다. 그 말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책에 있는 거. 그다음에 adverb like entirely는 BP adverb. 그래서 attach 돼야 된다. BP 노드에 attach 돼야 된다. 이 정도 쓰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또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제 참고적으로 그럼 possible 포지션이 어디냐? S adverb naturally의 possible 포지션이 아니야. 요거 별표 있는데. 여기 다 S 노드에 붙는 거예요. 물론 구조적으로 이게 표현 안 됐지만 이렇게 S 노드에 붙는 PP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BP 노드의 possible 포지션이 어디예요? 꼭 BP 안에 이렇게 요 BP 안에 있는 거. 그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거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부사가 두 개 있어요. obviously 그 다음에 passionately.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obviously는 무슨 동사? 문장이지 당연히 이거요. 고민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passionately는 열정적으로 했으니까 그 동사를 수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또 써요? 하나만 쓰면 안 될까요? 아니 또 써요. 또 써. 똑같은 거를 아래에다가 또 쓰라고 이렇게. 그대로 붙여넣기 하지 마요. 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또 써요. 여기 이렇게 해서 adverb like 계속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또 문제는 똑같아요. 여기에 obviously 그 다음에 문장 부사랑 동사구 부사가 적절한 장소에 지금 요 쉼표 저기 아스트리크 찍혀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 있는지 포지션이 돼 있는지를 묻는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쓰고 요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을 보면은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 시험 각이에요. 시험 나올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책에서는 certainly, completely 그것만 이제 나왔잖아요. 본문에서는. 근데 여기는 지금 데이터가 되게 위치도 다양하고 데이터가 좋잖아요. 다양하고 답안 쓰기도 하고 본문 보면서 쓰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이게 너무 좋다라는 제 그 취지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이제 약간 응용이에요. 4번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것도까지 줬어요. 자, 4번 보시면은 팬다가 live entirely of bamboo shoot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여기서의 그 핵심 문제를 풀 수 있는 포인트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구분할 것인가 이렇게 예,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키 익스프레션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구분하는 키 익스프레션이 그렇죠. 프레이즈 버브 구동사가 지금 여기서 나와야 돼요. 구동사의 개념. 그럼 뭐가 구동사예요? 지금 leave off도 약간 수거적으로 쓰이는 것 같고 kill off도 약간 수거적으로 쓰이는 것 같고 팬다는 대나무 먹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안 좋은 날씨가 대나무를 완전히 쓸어버렸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구동사가 어떤 거 그걸 구동사를 이제 구분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죠. 어떤 게 구동사야? 뭔지는 몰라도 이게 정문이니까 부사가 이 사이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것은 얘는 구동사가 아니겠죠. 얘가 구동사겠죠. 그래서 kill과 그 다음에 off는 하나로 reanalysi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떠한 adverb도 끼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leave off는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동사하고 그냥 phrasal verb하고요. 구동사하고 prepositional 이거를 지금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구동사 같지 않아요? leave off도? 조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kill off도 구동사면은 live off도 뭐뭇을 먹고 살다 그 구동사인 것 같은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가 돼야 되고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으로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구동사는 하여튼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 번 암기가 안 되더라도 자꾸 보세요. 그래서 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미 비번이 만약에 이게 지금 비문법적이라는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문법성을 우리한테 말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지. 그러면 가만 있어봐. 여기 중간에 껴 들어갔는데 어떤 게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뭐가 구동사야? 구동사는 안 되니까 어떤 게 구동사지? 그걸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핵심은 구동사를 찾는 거예요. 프레이즈 버브를 찾는 거란 말이죠. 여기 봅니다. 아래 거기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쓰세요. adverb entire는 BP adverb다. 또 쓰세요. 계속. 그래서 so can only be attached to be BP node에 붙을 수 있다. 네. 또 쓰세요. 그래서 요것도 쓰세요. 사실 답은 요건데 여기 가능한 위치 각각 한번 써보시고요. 자료 이제 만드는 차원에서 kill off가 phrasal verb다를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BP add of entirely cannot occur between kill off하고 사이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거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이 차이를. 요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써놓은 거지. 요것도 책에 나와 있어. 요거. 예. 요거 문제 풀 때 책 몇 페이지 찾아봐야 되는지 빨리 찾아와봐 한번. 그 나한테 얘기해줘. 몇 페이지 보면 이거 풀 수 있다. 그 단원에서 한번 봐봐요. 그냥 주구장창 이것만 보고 있지 말고 빨리 책을 찾아서 이거 문제 풀 수 있는 지금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한번 골라보세요.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찾아? 그 단원 몇 개 안 돼, 단원 몇 장 안 되는데 소단원. 그렇죠. 71페이지. 몇 번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어요. 58번 데이터 거기 그 근처에 그 내용 보면 되죠. 찾아놓고 이제 푸는 겁니다, 이게. 찾아놓고 푸는 거예요. 연습 문제 그렇게 보여. 그냥 데이터만 보고 앉아 있으면 이게 안 풀려요.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데이터만 보고 앉아 있으면. 근데 이 특포의 연습 문제가 좋다는 게 뭐냐면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풀 수 있게 그 실마리들이 본문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자, 얘는 정문인데 얘는 비문인 이유가 뭐예요? 얘가 원래는 원래 자리 is worldly good은 원래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재산을 그녀한테 준다고 맹세를 했나 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만 왔어요? 얘만 지금 일로 온 거잖아요. 얘는 놔두고. 얘네가 그러면 왜 얘는 이렇게 와도 성분이 아니니까. 얘는 성분이 뒤로 와야지. 이도 뒤로 오는 것을 포스트 포징이라고 하죠. 포스트 포징은 성분만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his worldly good은 성분이 아니에요. 올까지 합해서 성분인 거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써요? 책 보고 쓰면 돼요. 책 보고. 이거 제가 쓴 거 아니라 책 보고 그냥 그대로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phrasal constituent can undergo preposing or postposing 될 수 있다. 그게 MP or is worldly good이 하나의 성분이다. 그러니까 undergo postposing 될 수 있다. 표현 얼마나 깔끔해. 겁나 깔끔하지. 깔끔해. 그래서 이거 쓰고 내가 혼자 이거 영어로 이거 답안을 달래면 이거 언제 나올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처음에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책에 너무 이렇게 좋은 표현이 있으니까 약간 신이 나서 새벽 3시까지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써내시면 됩니다. 자, exercise 5 들어가 볼게요. 디렉션 exercise 5는 그래 이제 책을 어디를 펴놓고 우리 공부를 하시냐면은 이제 2.6 단원이 exercise 5하고 6를 풀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게 본문입니다. 이제 그게 지문이에요. 우리 그 문제로 말하면 지문이 2.6이고 자, 디렉션 한번 볼게요. 일폼드다 라고 다음 센텐스들이 전부 다 일폼드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 해놓고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왜 일폼드냐 말해라. 이게 디렉션 아닙니까? 그죠? 정확하게 디렉션이에요. 그래서 본문 읽고 디렉션 읽고 데이터 보고 분석해서 답안 작성하면 돼요. 임용시험에 굉장히 적합한 공부 방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an you turn off the fire on the light를 봤을 때 우리가 뭘 보고 풀어야 될까요? 요거 보고 풀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요거 보고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무슨 뭐 비문법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했을 때 키 익스프레션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개념을 집어넣어야 얘가 지금 풀릴 수 있어요? 성분, 그렇죠? 또 성분이라는 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전치사구처럼 보이는데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프레이즈 오브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걸 턴 오프, 그 다음에 온, 동사, 피 이렇게 해서 리어널리시스 되는 게 이게 이제 프레이즈 버브입니다. 요거 하면서 계속 프레이즈 버브 계속 잡아가세요. 그러니까 프레이즈 버브로 다양한 그 예문이 다양한 데이터가 지금 프레이즈 버브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프레포지셔널 버브냐라고 지금 구분을 계속 해대고 있고, 이거 가지고 비문법성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걸 공부할 때 우리가 프레이즈 버브에 대해서 중요하구나,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턴 오프, 끄다, 프레이즈 버브네. 근데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는 get off, 내리다, 요거는 프레포지셔널 버브였거든요. 이렇게 아니지. 요거. 그쵸? 이게 지금 비슷한데 어떤 거는 프레포지셔널 버브고 어떤 건 프레이즈 버브라서 요거를 잘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둬야 되죠. 그러면 이제 됐죠. 뭐라고 이제 쓸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은 turn off, turn on, 프레이즈 버브다. 따라서 P, MP가 즉 뭐 이렇게 해서 off the fire, on the light 혹은 전치사 off, on 다음에 이 MP는 하나의 constituent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and로 conjoin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그것이 본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본문에 가서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자, 볼게요. 오직 성분만이 conjoin 될 수 있다. 비성분은 conjoin 될 수 없다. of the fire, 요거는 제가 조금 수정해서 조금 쓴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조금 수정한 것 같아요. 네. of the fire, on the light는 cannot be conjoined. 왜냐하면 conjoin 될 수 없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서 답안을 쓰면은 답안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아닌지 여기 들어가 있죠. off하고 on은 phrasal verb의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the sequence of on MP는 하나의 성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고, 본문에 있는 거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쓰면은 좋죠.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하면서 이런 거 이제 계속해서 암기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 암기해 나가고, 근데 게러프는 프레포지셔널 버브였네. 비교하면서 머릿속에서 정리해 나가시고요. 자, 요거는 뭐 가지고 풀어야 돼요? 지금 여기를 서로 공유하고 있죠. Up with your disgusting behavior를 공유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요소하고 뒤에 있는 요소하고. 그래서 요거 투포에서는 이런 것들을 RNR이라고 부르죠. 이거 무슨 약자예요? 그렇죠. Right Node Raising이라고 부르죠. Right Node Raising이라는 것은 뭐 특별히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나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Right Node Raising, 즉 여기에 Your mother one put하고 and your wife is fed가 성분이어야 되죠. 성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당연히 성분이어야 되고. 근데 여기는 지금 얘네가 비문임을 말하기 위해서는 또 뭘 갖다가 키 익스프레션 뭘 집어넣어야 돼요? 일단 성분이 아니니까 비문이에요. 성분이 아니니까 비문. 왜 성분이 아니에요? 이거지 뭐 프로비드지. 프로비드. 참다 인내하다. 라는 프로비드의 프레이즈 버브가 되는 거죠.
프레이저 버브는 무조건 저렇게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네, 완전히 하나의 풀업 위드가 완전히 이 하나의 동사처럼 이렇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쪼개지면 안 돼. 무조건 쪼개지면 안 돼요. 자, 그것을 본문에서 찾아서 요거는 본문에서 찾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약간 본문처럼 안 생겼죠. 좀 영어가 조금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the sequence your mother won't put하고 your wife is fed가 is not a constituent. 그러니까 prop with가 phrasal verb이기 때문에 예, 성분이 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약간 3번은 왜 비문이에요? 역시 코오디네이션 됐죠. 일반적으로 코오디네이션 하려면은 동일한 성분이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얘는 왜 안 돼요? MP하고 그다음에 CP가 돼 있으니까 성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건 뭐 예. 하나마나한 거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Nuclear explosion, wipe out plant life하고 and out animal life. 여기도 지금 얘네가 지금 저 코디네이션 돼 있잖아요. 그 비문이라는 것은 그러면 바로 나오죠. 그러면 wipe out이 하나의 동사처럼 phrasal verb구나. phrasal verb니까 그 phrasal verb의 하나의 part인 out이라는 전치사는 wipe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리될 수도 없고 걔네가 outplan life나 out animal life가 당연히 성분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성분이 아닌 것을 코오디네이션, 컨저인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잡았으면 됩니다. 여기 뭐라고 썼나 볼까요? 첫 번째, only identical 캐테고리가 컨저인 될 수, 동일한 캐테고리가 컨저인 될 수 있는데 얘는 NP하고 CP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out plant life하고 out animal life가 성분이 아니다. 왜냐면 wipe out은 phrasal verb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뭐 조금 바꿔보고 싶으면 다른 표현도 있으니까 바꿔 쓰고.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쓰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나왔죠. 네, 여기는 아까 나온 거예요. 이제 5번이 살짝 변형이 된 거죠. 살짝 깐 거예요. 5번이. 자, 여기도 역시 코오디네이션 시켜놨어요. 엔드로 코오디네이션 시켰으면은 앞뒤가 동일한 성분이 아이데니카 캐테고리여야 하면서도 성분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얘는 얘하고 얘가 지금 코오디네이션 돼 있는데 얘는 하나의 성분이에요? 성분이에요. 얘는 성분이에요. 근데 얘가 성분이 아니에요. 뒤에 얘 목적어 때문에. 그쵸? ran down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사람이 나오면은 그다음 어떤 대상이 나오면은 비난하다. 요건 뭐 어디로 지금 뛰어가는 게 의미가 안 나오잖아요. 예, criticize 의미가 나오는 거니까. criticize의 의미는 지금 하나의 구동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noun이 the president와 하나의 성분을 이룰 수 없다. 이 noun 전치사 noun은 the part of the phrasal verb의 일부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NP와 성분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down the road는 하나의 성분이. 요거 down the road는 성분이지만은 down the present는 성분이 아니다. 이렇게 잡아줘. 왜냐하면 이 down이라는 것은 part of the phrasal verb의 일부이기 때문에 criticize를 의미하는 그 의미의 지금 phrasal verb의 일부이기 때문에 성분이 아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왜? 자꾸 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냥 써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한번 써봐야지 그게 아니라. 문제 좋아요. 요거 데이터 좋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6번 보시면은
자, 6번이 좀 특이해요. 6번은 지금 6번도 지금 여기 우리 동일한 소단어 보시면 되고요. 이제 6번이 뭘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디렉션 한번 볼까요? Syntax, semantics of italicized perform. perform이라는 것은 이제 뭐 대명사 이런 것들. 얘네들이 센텐스 아래에서 썼는데 그게 그 perform의 통사 의미적인 측면을 논하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통사 의미를 논하래요. 그 프로폼에 통사하고 의미를 논하다는 그 이거거든요. 이거 여기서 프로폼이 이제 쏘가 쓰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본문을 모르고서는 엑서사이즈만 아무리 보고 있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디렉션이 뭘 지금 말하라고 하는지 지금 이해됩니까? 아, 통사론하고 의미론을 말해라? 논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프로폼에 대해서 통사적인 속성, 의미적인 속성을 논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요건 책에 제가 지금 좀 표시를 좀 해서 먼저 한번 읽어보고 요거를 어떻게 문제야 풀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딨냐면은 6번이니까 6번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 80페이지, 81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80, 81 이렇게 79페이지도 나와 있고 79페이지도 나와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읽고 이 부분을 풀면 이해가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얘가 프로폼이니까 뭐를 앞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럼 어딜 받는지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어디인 것 같아요? 프레지던트가 내년에 리타이어 할 것이라 한지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해서 쏘가 뭘 얘기하는 쏘가 받는 게 어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렇죠. 그러면 의미적으로 이게 semantically 쏘가 the president will retire next year를 받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네, 의미적으로 거기에 그 antecedent라고 하죠. The president will retire next year를 지금 쏘가 받는 거예요. 자, 통사적인 것은 뭡니까? 통사적인 것은 어떤 범주를 지금 받고 있어요? 통사적인 것은. 그러니까 통사적인 건 뭐냐면 이 쏘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이 위치가 어디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거기 보시면 호프 다음에 이 호프에 컴플리먼트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무슨 범주가 오는 자리예요. 그게 통사적으로 지금 통사적인 그런 속성을 말하라는 거죠. 이 쏘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어떤 자리인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어. 자, 여기 보시면은 81페이지 한번 보세요. 81페이지에 95번에 A 보시면은요. I hope you will come. hope 다음에 S가 온단 말이에요. clause가. 즉 CP가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컴플리먼트로 지금 NP 못 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 I 쏘는 의미적으로 present will retire next year를 지금 받고 있고 의미적으로 통사적으로는 무슨 자리예요? 여기 close 지금 CP 자리예요. 이렇게 통사적으로는 CP, 의미적으로는 the president will retire next year이에요. 자, 이걸 왜 하냐면은요. 요거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살짝 애매하긴 한데 시험에 나온다면은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syntactically 통사적으로 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절 위치에 위치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S 포지션에 잘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도 뭘 받고 있어요? So can have an S as antecedent. 선행사로서 S를 가진다. 그럼 요거 S잖아. 그지? 요게 S잖아. 그러니까 S를 잘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CP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S를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통사론하고 의미적으로 잘 매칭이 되는 거죠. 통사론으로도 통사론 자리에 S가 있는 자리에 의미적으로도 S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미스매치가 생긴단 말이죠. 미스매치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자,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도 통사적으로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구분하세요. 여긴 통사적으로 무슨 자리예요? 통사적으로 자리면 쏘가 저기 도치되어 있으니까 원래 이 자리겠죠. 네. 그럼 이 자리는 통사적으로 어떤 자리인 거예요? 통사적으로 이게 헷갈리죠.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죠. 통사적으로 그냥 여기서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뭐 이 자리 뒤에가 AP 자리잖아. 그러면 쏘는 통사적으로 AP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는 어딜 받고 있어요? 의미적으로 extremely intelligent도 여기서 AP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사적으로 AP에 위치하고 의미적으로도 형용사 구인 extremely intelligence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매칭이 되는 거죠. 통사적인 것과 의미적인 것이 매칭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1번과 2번은 매칭이 돼요. 통사적인 과 의미가 매칭이 돼요. 근데 이 내용이 뭔 말하는지 지금 요 엑서사이즈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3번에 정키스가 스테시스 해시 인 더 트래시 캔 이 마약쟁이들과 약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쓰레기통에 감췄다는 얘기겠지. But the fuzz는 이제 경찰이 그것에 대해서 알았다. 이게. 자, 그럼 여기가 이제 프로폼이에요. 저기. 이 자리가 통사적으로는 무슨 자리예요? MP 자리지. about 전체 다음에. 그러니까 이 프로폼 it이 통사적으로는 지금 MP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it이 지금 의미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디예요? 다시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찰이 그것에 대해서 알았다 그 말이니까. 그 말 맞죠? 해석 그렇게 말하는 거 맞지? 경찰이 그것에 대해서 알았다. 그것이 뭘 말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까지 맞아요? 응? 잘 봐봐. 경찰이 그것에 대해서 알았다야. 이게 지금 얘네들이 이 마약을 대마초 되겠죠? 얘네들이 지금 대마초를 거기다가 쓰레기통에 감춰놨는데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았어요. 그럼 이시 지금 나타내는 게 약쟁이들이 대마초를 쓰레기통에 감췄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it은 통사적으로 MP 위치의 포지션에 나타나지만 의미적으로는 센텐스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시험에 내면은 이제 도대체 이게 뭘 하라는 거냐라는 것이 지금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프로폼이라는 것이 so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it 같은 거, 이 프로폼이라는 것이 so는 뭐예요? so는 BP를 대신해요. so는 AP를 대신해요. it은 뭘 나타내요? it은 MP를 대신해요. 이런 것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예요? 통사적인 측면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의미적으로는 MP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MP 받을 수도 있고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한 내용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t은 통사적으로 어떻게 기능해요? 프로 NP로 기능해요. 그래서 NP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의미적으로는 지금 S를 엔티시던트로 갖는다. 문장을 엔티시던트로 갖는다. 이렇게 이제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여긴 똑같아요. 4번은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4번 한번 볼까요? 4번은 여기 이제 프로폼이 되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대여가 통사전 자리가 어디예요? 통사전 자리. 여기도 NP라고 봐야 되겠네. 앞에 페리 자리가 있으니까, 그죠? 어. 보통 이 자리에 들어갈 수, 대여가 아니라 I've never been in Paris 이렇게 들어가나 문장 완성될 때, 그렇죠? I've never been in Paris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너 파리 좀 봐야 돼. 너 지금 파리에 가보지 않았다면 파리 좀 가서 봐야 돼. 자, 이 말인데 그러면 요 자리는 제가 답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답을 한번 보고 들어갈까요? 요 자리는 예, 잘 쓴 것 같아요. 요 자리는 PP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완성되려면은 요 프로폼 쓰지 말고 문장 전체를 쓰려면 in Paris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프로 PP 자리란 말이죠. 통사적으로. 근데 의미적으로는 어디를 받고 있어요? 엔티시던트로 얘를 받고 있는 거지.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미스매치가. 예, 그 측면. 요 문제가 좀 희한한 문제예요. 엑서사이즈 그 6번째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in Paris라고 들어갔네요. 그래서 요것이 프로폼이고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다 미스매치 할 게 없어요. 힘이 명사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명사 NP를 프로폼이니까 매칭이 되는 거고요. 통사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전치사구 자리에 있으면서 전치사구를 나타내니까 그것도 상관없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지금 he is which 이 자리이니까 이것도 뭐 전치사구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전부 다 매칭이 돼요. 통사적으로 어느 자리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는 뭘 나타낸다. 통사적으로 어떤 자리에 나타낸다. 의미적으로 뭘 나타낸다. 전부 다 여기서 매칭이 되고 있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이런 문제를 볼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아까 이런 거 미스매치 되는 거. 자리는 전치사고 자리인데 대체하는 것은 명사를 대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아까 뭐예요? 특히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네. MP 분명히 MP 자리인데 의미적으로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에 대해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통사적, 의미적 측면이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잘 머릿속에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한번 우리가 환기만 시켜주면 됩니다. 외울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8번은 2.8 The Testing the Structure 그 부분 보는 거예요. 2.8에 그래서 본문을 8번하고 9번까지 보는 거네요. 그럼 제가 지금 7번을 안 했나요? 그치, 7번 안 했죠. 7번은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도 그거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는데 굳이 뭐 그런 거 너무 심플하거나 시험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다 빼버렸습니다. 자, 디렉션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the verb in each of the following sentence가 이 동사가 얘네들이 phrasal verb로서 기능을 하는지 prepositional 계속 phrasal verb, prepositional verb 그것을 구분하라고 나왔고요. 그자 구분을 지금 하는 겁니다.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detailed empirical argument in support of your analysis 뭐 하라는 거예요?
구분을 해. 이것이 구동사인지 프레이즈 버브인지 프레포지셔널 버브인지 일단 구분하고, 구분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empirical argument, 이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argument가 뭐예요? 논증하는 거죠. 이것이 프레이즈 버브인지 프레포지셔널 버브인지 말하고 그거 증명해라 이 말이에요.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 empirical argument예요. 경험적인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경험적 증명하는 것은 언어에서 경험적 증명이 뭐예요? 네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네가 한 분석을 서포트 한번 해봐. 그런 거죠. 즉 테스트하란 얘기예요. 테스트. 그냥 테스트하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것이 구동사인지 뭔지 알아야 되죠. 테스트를 해서 아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저기 외국인이니까 알아야 되죠. 그럼 이건 구동사예요. 그럼 구동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동사로 되고, 그 다음에 얘가 ladder가 하나의 성분이 되는 거고요. up the ladder는 성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요게 구동사고, 이것이 구동사라는 것을 증명해봐. 테스트를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어떤 테스트를 늘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기출문제 보면은 이것이 성분인 것을 movement 아니면 replacement, substitution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 바로 그 유형입니다. 이것이 구동사인데 어떤 테스트로 이것이 구동사인지를 테스트할 거냐. 즉 구체적으로 이 업이 동사하고 하나의 성분을 이루는 거지 뒤에 있는 MP와 성분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에 떠올리는 증명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아, 그쵸, 그쵸. 너무 좋지. 너무 좋아. 프리포징 시켜. 얘만, MP만. 그럼 오케이. 오케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오케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성분이니까. 얘를 시키면, 업들 레더를 프리포징 시키면 그럼 안 오케이. 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자, 어떤 것을 제가 데이터로 넣나 한번 볼게요. 겁나 많이 넣었네. 책에 있는 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책에 있는 거 다 집어넣는지 써다가 피곤해서 좀 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일단 정했어. 시퀀스 픽업이 프레이즈 버브다. 그래서 테스트 보죠. 아까 지금 제일 먼저 프리포징 시켜서 안 됩니다.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는 거지 뭐. 내가 지금 직관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거 계속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대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대화식으로. 너 그거 사다리 픽업 할 거야? 아니, 체어 할 거야. 사다리야 픽업 안 하고 체어 픽업 할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성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비문도 이렇게 표시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거 컴플리트리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어. 그 다음에 여기 엔드로 이렇게 해서 코어디네이션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가능해요? 난 모르겠어. 이게 가능한 건지. 그냥 가능하다고 썼어요. 왜 가능해요? 프레이즐 버브의 이 파티클 무브먼트가 가능하다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는 구글링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한번 써서 쳐보면은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저기 구석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함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는 이번에 어떻게 돼요? climb up the ladder. 얘는 어떤 것 같아요? 느낌상. 이 의미가 완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픽업도 의미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픽업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픽업은 이렇게 드는 건데 픽업은 가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의미가 완전히 확장됐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어디 올라가다의 그 의미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럼 얘는 프레포지셔널 버브라는 걸 알 수 있죠. 프레포지셔널 버브라면은 up the ladder가 하나의 성분으로서, 동사와 구분되는 하나의 성분으로서 저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저것은 프레포지셔널 버브다 구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empirical evidence, empirical argument는 A부터 E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죠. 한 번만 이렇게 써 보시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금방 잡아내서 쓸 수 있어요. 한 번만 내가 책 보고 써 보면은 금방. 안 써보면 머릿속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안 써보면 프리포징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너 그 레드에 올라갈 거야? 아니 나무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서 바꿔 쓸 수 있죠. 중간에 집어넣을 수, 조심스럽게 올라간다 해서 중간에 carefully 부사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up the tree, up the ladder 다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쓰는 건 안 되겠죠. 얘는 전치사기, 온전한 전치사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이런 식의 모든 에비던스들을 제가 나열해, 책 보고 나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책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찾아가지고 책에 있는 거 이렇게 비슷해서 조금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죠. 이런 것들을 직접 좀 해보시라고요. 직접. 예, 남이 한 거 그냥 보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직접 해보시라고요. 그래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입니다. 9번의 엑서사이즈는 지금 별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별표는 상당히 어드밴스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없어요. 책의 내용은 살짝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하는데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 자, 무슨 디렉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짜증이 나 안 나요? 짜증 겁나 난단 말이야. 이거 빨리 하고 자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그냥 하는데 이거를 써야 되잖아. 여기다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뭐래요? What empirical evidence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superficially similar form 비슷해요. 주어, 동사 like, no 있고요. 명사구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있어요. present, black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얘가 might be argued to have distinct constituent structure, 성분이 다르다 이 말이죠. 서로 다른 성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좀 more precisely,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AP 블랙이 완전히 다른 성분이라는 거예요. 뭐와? 커피야, 마이 커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니까 커피 안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성분이에요. 근데 2번은 지금 얘를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참석한 사람들이니까. 그쵸? 얘는 완전히 분리된 거고 얘는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해석 어떻게 해요? 해석해보면 이게 분리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해석 어떻게 하죠? I don't like my coffee가 black. 마치 이게 주어 수어처럼 해석이 되지 않아요? 내 커피가 블랙인 거 싫어해. 내 커피가 블랙인 거 싫어해. 왠지 이렇게 해석하는 데고 참석한 사람 몰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디렉션에서 얘네들을 구분한 거야. 이거 완전 분리된 거고, 이것도 사실은 AP가 되는 거죠. 이 AP는 분리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설명해놨고 이제 empirical evidence 뭐냐? 어떻게 할까요? 코디네이션 어떻게 해볼까요? 바로 나오네. 나 이게 30분 걸렸는데. 예? 코디네이션, 얘가 코디네이션 되는 거, 될 수 있는 거죠. 얘는 코디네이션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얘가 코디네이션 되면 얘는 그럼 코디네이션 뭔가 안 돼야 되잖아.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 예. 그러니까 뭔가 얘를 구분시켜줘야 된다. 얘는 코디네이션 된다. 그럼 얘는 코디네이션 안 돼야 뭔가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얘는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답안으로 그것을 엠피리컬 에비던스로 제시하기가 지금 자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거 생각해내야 돼. 지금 제가 한 게 맞다고 하는 게 아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했냐? 맞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좋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같아. 생각하기에. 자, 뭐라고 지금 empirical evidence 경험적인 증거를 갖다 냈냐면, 경험적인 증거는 내가 실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것이 분리됐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이제 do you like your coffee black? 너 커피 블랙으로 마시는 거 좋아해? 아니야, 나 이거 크림 허옇게 마시는 거 그거 좋아해. 했을 때 여기에서 그 my coffee를 is로 대체시키는 거 어때요? 그러면 이시로 대명사로 프로 MP로 대체시킨다는 것은 완전한 풀 MP만을 대체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얘가 완전히 분리했다는 것을 의미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어때요? 요렇게 되면은 똑같은 대명사로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대명사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는 전체 MP가 더 people present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댐으로 완전히 싸잡아 버릴 수 있는 거죠. 음. 요건 괜찮죠? 블랙. 그다음에 요거는 우유 넣어가지고 허옇게 먹는 거 화이트. 예. 이런 커피 많이 먹어봤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해서 답을 못 달더라도 최소 한 10분 이상은 고민 좀 해보기. 답이 안 나와도 A 확 덮어버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문제를 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랑 동일해요. 그냥 시험 문제 유형하고 같아요. 본문에서 읽고 데이터 풀고 답안 작성하고 답안 작성할 때 그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답안 작성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응용, 약간의 창의력 이런 거, 약간의 분석력 요거 살짝 들어가 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투포의 연습 문제를 계속 풀어 나간다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잖아요. 예.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 특강이라서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연습 문제를 이렇게 저도 준비하면서 적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너무 좋잖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게을러 가지고 특강 안 하고 너무 미안하잖아. 이게 좋은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쭉 작성해 보면서 그래서 됐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투포 지금 챕터 2니까 챕터 3, 4 이렇게 두 과 정도 아니면 최소한 좀 시간이 없으면 한 과 정도를 미리 이렇게 작성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 자료로 확인해 가지고 안 되는 거 해설 강의 듣고 해설 강의 다 듣지 마세요. 지금 2시간 이렇게 찍었는데 2시간 그 듣고 앉아 있으려면 시간 아깝잖아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자료로 확인해요. 그럼 강의 안 들어도 되죠? 그 다음에 강의 꼭 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빨빨빨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